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정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뉴욕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아 코스피는 0.69%, 코스닥은 0.17% 강세로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박스권 장세 안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쩌면 지루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만 쏙쏙 골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을 사용한다면 상승하는 종목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STO의 강세 속에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서울 옥션, 무려 장중에만 25% 넘는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종가 대비 수익률이 무려 143%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의 기쁨 맛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상한가 로켓 배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반도체 장비 시스템 전문 업체인 원익 IPS인데요. 최고가 기준 7.6%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솔트룩스, 매수가 28,200원 기준 11%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이어서 11월 3일에 언급해주신 로보티즈, 13.75%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26%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인 동훈 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1%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죠. 바로 STO 관련주인데요. 네.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서울 옥션, 오늘 장중에만 25% 넘게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STO 관련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집중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수가 받쳐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최소한 2,502.37포인트를 5거래일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까지도 역시나 2,502.37포인트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코스피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코스닥을 보셔야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847.37포인트를 넘어가줘야 한다. 왜? 코스피에서는 2,502.37포인트, 코스닥에서는 847.37포인트가 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인데 바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을 때의 저항선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코스피만 바라봤을 때에는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아직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또한 어떤 식으로 꺾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코스닥까지 같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자리까지 올라와 주어야 그때부터 지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피는 잠시 접어두고 코스닥 힘겹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그렇다면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맞는데 대차 거래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꽤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금부터 지수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장의 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역시나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STO,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이 종목군들은 모두 다 비트코인의 주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주가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4월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반감기까지는 지속적인 이슈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STO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수를 상승시키려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있었죠.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들만 바라볼 것이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은 끝. 반도체죠. 반도체까지 총 여기까지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까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도를 보여줬었던 정치 테마주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제 갑작스럽게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단기적인 테마로 호재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겠지만 종목군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키 맞추기 형태의 상승만 보여줬었을 뿐 그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건 2차 상승의 파동은 여기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 첫 번째 언제였습니까? 10월 말 의료 AI를 시작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었던 로봇 관련주도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AI 관련주, AP 관련주죠. SOC라고도 부르는데 AP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SOC와 관련된 온보드 메모리에 관련된 AI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도 상승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겁니다.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 그 외에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심택은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1일 날 칩스 앤 미디어의 무상증자로 인해서 신규 발행된 900만 주가 넘는 그 물량이 오늘 매도로 나온 것이냐?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차트 매매를 하는 차티스트라도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프로그램의 매수세까지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외국인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칩스 앤 미디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12월 1일인 지난주 금요일 20억 원 이상의 신규 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기관이 보통은 외국인들로 많이 따지시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수를 보이기도 하지만 손절매도 꽤나 잘합니다. 그런데 기관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냐. 매도가 우위였었던 상황에서 그 다음 거래일에 매수 우위로 바뀌고요. 그리고 하루 더 매수로 바뀌는데 이때 합산된 매수의 합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 나와준다면
그 다음부터 다음 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가 눈에 보여진다면 그 종목은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한 종목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서울옥션.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서울옥션, STO 관련주였죠. 그리고 제 추천주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옥션뿐만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칩스앤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가도를 그릴 수 있었지만 결국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제는 온보드 메모리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법했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주말에 나온 이슈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장중은 3시 3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장중은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6시가 되기 전 5시경에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 계약의 금액이 얼마다? 44조. 그런데 장기 계약이죠. 몇 년입니까? 5년. 그러면 5년을 나누는 겁니다. 맞죠? 왜? 매년 매출이 얼만큼 나올지를 기본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갭을 띄우면서 적정 주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이상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 외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오늘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 있었지만 거래대금은 붙었지만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온보드 메모리 관련주였었던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심텍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주가의 하락분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서울옥션과 더불어 제가 금요일 날 추천드렸었던 종목 그리고 그 외 종목군들, 예시 종목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였었죠.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미술품 경매 회사입니다. 그 미술품을 가지고 NFT 사업도 영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미술품 조각 투자를 위해서 서울옥션 블루라는 회사와 KB증권과 함께 협력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승 가도를 그릴 준비가 끝나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월 23일이에요. 종가는 1,750원인데 종가 대비 60% 가까이 수익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단기 과열 기간 동안의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주반도체처럼 단기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릴 것인가. 그런데 개별 종목의 이슈로 봤을 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STO 관련주들을 지켜보실 땐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장 우선시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SM인 겁니다. 지금 퐁당퐁당이죠. 머니트리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 SM이 그 다음날 눌리는데 그리고 나서 머니트리는 잠잠한데 SM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주가를 올리는 둘이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머니트리 올리고 SM은 조금만 올리고 그리고 SM 올릴 때 머니트리 조금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STO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 토르기법이 포착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10월 말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멈춰 있다가 주가가 상승했었죠. 자, 그렇다면 서울 옥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FS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옥션은 11월 23일이었죠. FS에는 국내 최초 NFT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19년에 연결 자회사인 식스네트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 식스가 세계 5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회사인 식스네트워크는
디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슈 또한 있었죠. 디파이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탈중앙화 금융을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더불어 현물 ETF 상품이 출범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은 언제 추천이 나갔느냐? 바로 지난주 금요일 12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12월 1일 날 아직까지도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FSN을 추천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법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토르 기법이. 그런데 두 번째는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 또한 본 것이죠. 왜입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SM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오늘 서울 옥션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물론 서울 옥션이 옥션주 중에 대장처럼 주가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서울 옥션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를 올리는 시장이었었죠. 그런데 FSN 12월 1일, 서울 옥션 11월 23일이라고 봤을 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언제 잡았습니까? 10월 25일입니다. 대장주죠, 대장주. 그런데 진입 시점이 조금 빨랐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1차 상승이 끝나는 시점에 주가가 눌릴 때 그때 포착된 종목이 서울 옥션. 그렇다면 바닥이 잡힐 가능성을 염두에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왜입니까? 파란색 저항선과 검은색 저항선을 마찬가지로 지지선으로 맞닿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 종목 이제는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울 옥션이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겁니다. 11월 23일에. 그 상황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연달아 시간에서 상한가를 보내면서 못 갔었던 가격 구간을 일부러 돌파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에 고점을 오늘 시초가에 넘기려는 이 움직임. 매수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서울 옥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FSN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옥션은 단기간에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단기 과열 기간의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갤럭시와 SM을 바라봤을 때 단기 과열이 끝나는 날까지 주가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 그 다음날을 맞이한다면 서울 옥션의 주가가 한 번 더 키 맞추기를 보여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보고 대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종목의 진입 시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매도 시점이 아닙니다. 왜? 진입하려면 지속적으로 테마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테마죠. STO가. 그런데 이 STO 테마가 벌써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래대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시점을 이미 오늘 잡았죠. 그런데 매도한 이후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은 단기 과열에 빠지게 된다면 단기 과열이 끝나는 날 거래가 다시 정상 재개가 되는 날에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갤럭시와 SM의 주가의 위치를 보고 판단해서 진입한다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SM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MBT인데요. MBT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월 말 모든 지수와 주가가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이 종목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께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카카오톡 단독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자회사인 NCT 마케팅,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세컨서울 오픈 예정에 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서 매출은 뭘로 만들 건데 매출이 나오긴 나오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 창립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이슈가 있었을 때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 또한 무서웠던 거죠. 혹여나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실폭을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11월 21일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진입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은 다 충족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1차 5% 매도, 2차 검은색 저항선 매도, 3차 파란색 저항선 매도 모두 다 할 수 있었던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지 못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기법은 그만큼 저점에서 포착이 됐을 경우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기법이며 한 가지 더 11월에 단 한 건의 메가토르 기법도 포착이 된 종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11월 달에는 지수가 혼조세를 보여주는 것처럼은 보여지나 상승 추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종목 중 개별 종목의 이슈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의 하락을 맛본 종목이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V자형 지수의 반등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지금 3분의 1 기점까지는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지만 10월 중순 하락하는 추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부터는 종목들 물량 모아가셔도 괜찮습니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메가토르 기법은 놓쳤으니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포착했었던 11월 21일의 종가 6,010원을 기준으로 지금 오늘의 종가까지 25%가량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고점 넘어가야 될 가격은 10,000원대예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8,000원대를 넘어서면서 아직까지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일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이 나고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거래량이 지금 이미 줄어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된다면 MBT는 내일 종가 베팅 관점으로도 기법이 없어도 장바구니 종가 베팅 관점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렸던 거 무엇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MBT 또한 마찬가지로 내일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란색 저항선, 오늘의 종가는 넘어서 끝이 나야 된다라는 것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BT까지 기법에 대한 예시는 모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저의 종목,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오색선 등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유정 앵커님께서 첫 번째 선물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겁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전문가님과 함께 STO 관련주 그리고 MBT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초강세 보였던 STO 종목들 토르 기법에 이미 포착이 됐었죠. 이렇게 토르 기법으로 종목 포착해 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조건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T를 포함한 자세한 종목별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 많으신 분들
혹은 연말까지 계좌 복구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과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4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2% 담으셨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호재가 많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발의됐고요. 또 한국군 처음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입지는 한국항공우주 본사 공장이 있는 경남 사천시가 유력한 가운데 앞으로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망치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매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 48,000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셔야 되는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와준 파동이 1차 상승 파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눌리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을 텐데 눌리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상승 파동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6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6만 1,000원을 돌파해서 주가를 조금 더 올려놓아야 2차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올라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파동의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박스권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박스권의 길이가 꽤나 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48,000원에서 매수하셨다는 건 충분히 기다려볼 가치는 있으나 장기간 투자를 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까지 내려오길 희망했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랫단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인데 41,550원입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가의 상승분은 어디를 지지선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정도가 되겠죠. 43,000원, 44,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44,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나가기 시작한 이 찰나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2,000원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되는 53,900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53,900원에서 물량을 절반을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분할 매도를 하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61,000원을 넘어간다면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61,0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61,000원 아래에서 끝이 난다면 그때 전량 매도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전쟁과 관련돼서 방산 관련주도 엮였었고요. 그리고 드론 관련주도 엮였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 자, 나사와 테슬라가 계약한 기간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 또한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43,000원 매수가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종목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 74,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위믹스의 강세에 힘입어 오늘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68,600원까지 올라온 가운데 아직까지 손실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게임 관련주로 주가를 올렸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와 비트코인 관련주로
위메이드가 올라갔었던 게 아니라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STO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위메이드가 대장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죠.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으로 봤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7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못해도 정말 내가 손실을 안 본 것 자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BEP 가격이 되는 74,3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가의 상승분이 더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기다린 만큼 어디가 꼭지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과거 시점에 마찬가지로 저항이 됐었던 가격 구간이 8만 원을 못 넘어갔었습니다. 그 말인즉 이번에도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 한들 74,000원 위에서 8만 원까지 돌파가 못 나오고 주가를 다시 한번 하락시킬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예를 들면 매수가가 낮습니다. 58,500원이나 46,400원처럼 매수가가 낮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수 있겠죠. 왜? 이번 상승 파동이 결국엔 뭡니까? 위메이드의 1차 상승 파동이죠. 그렇다면 1차 상승 파동이 끝난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들과 내가 지금 내 본전 가격까지 거의 다 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시고 1차 상승 파동이 잠잠해지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46,4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욕심이 난다면 58,500원에서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고요. 물론 비중은 10% 이상 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5%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거기에서부터 비중을 늘려나가셔서 46,400원에서는 비중 맥시멈 20%까지도 충분히 늘려볼 수 있는 종목군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아직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 봐야겠죠. 부채 비율 167%, 유보율 2185%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런칭해서 투자 사업을 하는 게임사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발행한 위메이드의 코인 관련된 자회사들에 대한 이슈로 위메이드는 내년 4월까지 2차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막둥이 너의 얘기는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어차피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왜 굳이 내려갈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종목을 가지고 버티십니까? 매도를 하시고 바닥에서 더 좋은 가격에서 잡으셔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전고점 못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손실 가격 구간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파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74,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걸어 놓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 걸어 놓으시고 매도하신 이후에 주가 내려오면 지지선 있죠? 58,500원 그리고 46,400원인데 그 아래로 더 확실한 자리 잡아드리자면 54,100원에 그 아래 단에는 37,700원까지도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매수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이유. 비트코인은 내년 반감기 이후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죠. 그런데 그 섹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현물 ETF 상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건 진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금융 관련된 내용으로 무언가 더 커다란 이슈가 생길 수 있겠구나. 무엇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그 외에도 AI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파동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상승 파동이 끝나는 시점을 우리가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그 다음 1차 상승 파동이 전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내려와서 지지가 될 때 그때 신규 진입하셔서 다시 내가 매도했었던 7만
4,300원까지만 보시고 수익 실현을 하셔도 수익이 얼마나 나시겠습니까? 못해도 4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SM처럼 100%가 넘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서 오늘까지 143%, 근데 기간은 한 달 반도 안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과욕이에요. 그런데 위메이드 실질적으로 STO와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처럼 확실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SM의 주가의 상승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위메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갤럭시와 SM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분을 바라봤을 때 넘어갈 자리가 아직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이냐라는 걸 미리 짐작하시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넘어갈 때 넘어갈 수 있느냐를 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한 마찬가지로 12,35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간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잘 간략하게 보자면 오늘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죠. 그렇다면 갤럭시와 SM은 어떻겠습니까? 갤럭시와 SM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갤럭시와 SM은 어떻습니까? 상한가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상한가를 풀지 않고 있다. 그 말인 즉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K옥션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죠. 그렇다면 K옥션도 갭이 뜰 것이고 서울옥션, 갤럭시와 머니트리 관련된 STO 관련주들을 매매할 수 있는 날이 내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 위메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실 안 본 만큼을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익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은 74,300원입니다. 혹은 그 가격까지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만 원대에서는 손절하셔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받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위메이드는 집중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같이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일단 74,300원에 전량 매도 걸어 놓으시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격이 올라오지 않으신다면 7만 원대에서 모두 손절하고 주가가 내려와서 지지가 될 때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토르 기법으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또한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조건 검색식 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도 얻어가시고 조건 검색시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훈아나텍입니다. 매수가는 39,0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동훈아나텍 전문가님께서 지난달에 가져와 주신 종목인데요. 오늘 18,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비중이 꽤나 있습니다. 동훈아나텍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우리 서울경제 방송 나온 게 7월 10일부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동훈아나텍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자 보시면 종가 기준입니다. 하이로우가 풀려 있죠. 종가 기준으로 137%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 상승할 때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가격까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실 텐데 자 비중이 낮으셨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중이 40%나 되신다는 건 동훈아나텍이 39,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동훈아나텍 최근에 주가를 상승시켰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것들로 AI 관련주들로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훈아나텍의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서로 비등비등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 가도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역사적 신고점의 가격이 되는 54,300원까지 재차 올라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이 저항의 가격을 돌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32,850원인데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39,000원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을 돌파한다라는 건 그 다음에 그 가격과 저점을 만들었었던 가격 구간에서 조정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15,430원부터 32,850원까지가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핑크색 지지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된다면 시장에 뉴스가 나와주고 동은 아나텍이 마찬가지로 상승 가도를 그려준다면 그때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이 32,8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2,850원을 넘어가서 33,000원을 돌파할 때는 라운드 피겨라는 매우 높은 매물대를 직접적으로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가격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 33,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35,000원의 라운드 피겨도 매우 크나큰 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AI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시장에서 훈풍을 불어왔지만 결국 이 세 가지 테마는 모두 2024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가 기대되는 종목군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32,850원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32,800원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는다면 그 가격에서는 물량을 절반 이상을 손절하셔야만 해요. 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숨에 올라갈 텐데 단숨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20%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시고 손절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매도한 만큼을 진입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신다면 그 다음에 재차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32,850원을 못 넘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가격대는 나의 수익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매도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39,000원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 가격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32,850원의 가격만 기억하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32,850원에서는 매도하시고 동은하나텍의 적정 주가는 10,000원 아랫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2,000원의 지지선을 디딜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15,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는 건 매우 적당한 매수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은하나텍 32,850원에서 절반 이상 손절하고요. 주가가 내려올 때 다시 저점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동은하나텍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도 얻어가시고요. 보다 자세한 시장 전반적인 안내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위고비가 시중에 판매 예정인 가운데 그에 따른 매출 증가와 시장의 관심에 따른 시가총액 증가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종목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로 인해 비만 치료제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았고요. 내년에도 그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간중간에 종목의 이름에 힌트가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중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펩타이드 공합 및 약효 지속화 기술을 바탕으로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설계, 제조 기술 개발, 그리고 펩타이드의 합성 기술 개발과 신물질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뇌질환 치료제 영국 및 호주 임상 3상 시험 계획에 승인이 됐고요. 여기까지만 바라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암과 관련된 내용들도 매우 많습니다. 표적항암으로 바라봤을 때 표적항체인 PAB001이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 중국 치료제약은 표적항암제 PAB001ADC를 검증 완료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검증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6,66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는데 체결된 이후에 계약금이 입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 매출액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비만 치료제로 봤을 때에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지속성 GLP-1R이 1할 작용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드릭스라는 기업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 마운자로의 효과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래, 매드릭스 너네가 그렇게 대단하면 왜 위고비랑 같이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다른 기업들이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위고비보다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래, 마운자로가 위고비랑 비교해봤더니 진짜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하는데 5% 이상의 더 좋은 효과를 걷어냈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드릭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자 다시 그 선을 긋고 보여드리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는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및 본국 덴마크에 이어서 일본에까지 언제 들어오느냐? 내년 2월 22일 날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식약처의 인증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에서도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고비 관련주들 다 같이 보셔야 될 텐데 펩트론, 제가 종목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봉 LS,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127조 원 규모다. 그리고 테슬라의 CEO도 마찬가지로 먹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대봉 LS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이센스는 어른 센스가 됐었죠. 혈청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한번 볼 텐데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아이센스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까지 깼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기 애매하다. 그렇다면 인벤티지랩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은 다시 한번 위고비 또는 노보노디스크 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죠. 대봉 LS 마찬가지 기법으로 포착해서 수익을 낸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들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 그리고 오늘 가져온 이 종목 두 종목만 보시면 맞을 텐데요.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이 600일 차트로 봤을 때는 토르 기법으로 두 차례나 포착을 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종목,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 마찬가지 지지되는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토르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얼마예요? 370%, 24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 시점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51거래일 동안 370%, 37거래일 동안 249%, 그리고 기법이 또 포착이 돼서 34%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비만 치료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오늘까지 총 3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해당 종목의 진입 관점에서 매우나 인상 깊은 자리는 38,35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물량만큼 동일하게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양매수가 3일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여기에서 주가를 돌파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45,2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정말 잘 받으셔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MBT, 3분기 창립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일본에서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가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